막대로 돼 있는데 되게 맛있거든요. 설명스님 주세요. 이제 이거 먹었어요? 아니 먹었다는데. 네, 저기 저 설명. 아니 초콜릿을 왜 거기다 놔요? 돌려줘야지요, 진짜. 와우. 지금 우리 마시려는 차요. 아니 제 차는 아니고 손원장 스님 차. 드리면 많았어요. 제가 산 차. 하나만 드리고. 아, 무슨 더 줄까요? 요거. 초콜릿. 스님은 당뇨가 있어서 이거 못 드셔요.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 또 누구 드릴까요? 저요. 방금 뭐 줬는데?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좋죠. 예. 아니 저기다가 회양하겠습니다. 달라요. 안 먹다가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달라요. 오늘 선원장 선생님께서 80년대 철병 이렇게 샘플 주셨어요. 아그리컬처. 나 지금 조금 1분만 1초만 줘봐요. 아니. 뭐. 이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없잖아요. 독일에서 만든 거야. 독일에서 만든 거. 아, 지금 내는 거예요. 독일에서. 네. 아까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아, 선생님 저 차를 내신 거 맞? 네, 그래요. 예. 지금 저 차는 통흥호라는 통으로. 호급 차네요. 아니 그거는 버릴 거. 아, 논문 하나 보냈습니다. 논문이요? 메일로. 논문이요? 논문도 되고요. 빨리요 번역도 되고. 이 사람이 이걸 연구한 언어학을 연구한 난 사람인데 보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던데. 예를 들면 개통 계보를 그렸는데 이 인도 유로피안, 그런 우랄, 네. 알타이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뭐 유럽 이브랄 알타 이 세 개의 언어가 근본은 여기서 나온 거고요. 이게 드라비디아 얘네는 각기 발생된 건데 지류가 여기 맨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설명을 들어야지. 그럴듯한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뭔가 공통점을 찾았겠죠. 오늘따라 뭐 그렇게 많네. 여기다 내줘. 뭐야? 좀 찍고 있어. 그 80년대 차가 중국에서 온 거예요. 아, 샘플로. 나영길 씨가 보내준 거요. 이제 샘플이 다 떨어졌는가 봐. 화가 생각이 좀 따라. 잘 익었네. 차가. 한번 보세요. 숙제처럼 먹고.
세월이 지나서 완전히 흑색으로 되긴 했는데 겉으로 보면 이렇게 숙차같이 진이겨져 있거든요. 근데 맛을 봐야 맛에 비린내가 있으면 숙차가 되고 비린내가 없으면 청차.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예, 봤어요. 예. 그렇죠. 예. 아, 예, 예, 예. 예. 그래요? 1월 3일 날 갑니다. 이거 내려놓죠. 이런 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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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마워요. 예. 그래요. 지금 먹고 있어요. 하여튼 세 가지 다 넣습니다. 예. 아니, 보살님 준 두 가지 하고, 그것도 온 거하고 아마 세 가지죠, 벌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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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았어요. 그렇죠. 예. 예, 알았어요. 한번 이제 방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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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늘 저 선생님들하고 차담 시간. 예. 예, 그래요. 예. 아마씨하고 뭐 치아씨하고 또 뭐 이렇게 한 수저씩 해서 먹으면 당이 다 떨어진다고. 정보를 알려주셨군요. 예. 그래서 지금 먹고 있어요. 당 떨어지나 한번 보려고. 이 차도 맛있네. 이 80년대. 이거.
거의 합차 같아요. 근데 이게 철병이라고 하는 건데, 철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이 뭐랄까, 요 시루떡은 저기 뭐 초벌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초벌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 은사 스님께서. 스님이 고지한 거예요? 네, 스님. 은사 스님이요. 그래요? 스님의 은사 스님이 동지 맞이해가지고 대학원에 공양 보낸 겁니다. 택배로. 평소 말을 그러니 잘하더니 왜 이렇게 어눌한 거예요? 딴 거 보았습니다. 그럼 먹어야지. 경주에서 왔습니다. 경주. 내 상자는 연락도 없어. 할 말이 없네. 아니, 맞아요. 연말 이런 때, 새해 때는 그렇지. 1년에 한두 번 하도 그때 하던 때인데, 불똥이 다른 쪽으로 튀어버렸어. 안 달아주네. 스님 저기 한 상자 갖고 오셨습니다. 어? 드시라고 한 상자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말을 잘못했어요. 왜 또 말을 그렇게 한다냐. 아니 갖고 오셨는데. 아니, 남으면 갖고 내려가. 스님 뭘, 그냥 먹을 사람이 없어. 왜 말을 전이시켜요, 그렇게. 그렇게 기쁜 뜻으로 불러냈습니다. 저게 이 몫이에요. 네, 그거를 원래는 스님, 은사 스님이 대학원에 보내왔어요. 근데 원감 스님이 공양간에도 한 박스, 대학원에도 한 박스, 그리고 붓다란야 공양한다고 한 박스. 그래, 붓다란야 공양을 해서 거기 나를 포함해서 4사람이 나눈 거, 그걸 가져온 거예요. 차담 쓴다고. 그러니까 가져갈 자격이 있는 거죠. 설명하면 재미가 없는데. 처음에 떡이 아니고 빵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엄청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2개 먹으면 밥 되겠어요. 식사 되겠어요, 정말. 뭐? 말씀 안 하시고 질문도 안 하시고. 아, 또 디자인이 글씨구나. 글씨를 갖다가 만나시를 갖다가 이렇게 보완을 하면 보완이 되네. 옛날 시루떡 하듯이 이제 시루 맞나? 이게 맞나? 맛있는. 틀려요? 맞나 틀리나? 맞나? 지상 스님이 얼마나 영지불자를 닥달을 하고 가르쳤으면 아직도 눈치를 보네. 참. 엄청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퍼져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줘도 그냥 괜히 미운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 관계라는 게 여러 다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퍼져도 안 아깝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주지 않아도 괜히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어디 있을까요, 차이가? 관념 속에 있지 않게. 그 관념이죠. 나는 그런 게 자세에 있다고 생각해. 자세, 에티튜드, 자세, 태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따 괜히 빨리 돌아오네. 사람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식구가 한 사람 줄었는데 식구가 한 사람 줄었는데 굉장히 빨리 도네. 제가 순환을 잘 하거든요. 아, 바뀌었습니다. 맞다. 자리가 여기가 저기 갔으면 순환이 안 되는데. 다 차자인 다 이리 와버렸어요. 이건 저 생차 종류죠. 네. 좀 네. 독해서 생차죠. 좀 부드러운 걸로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독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이 정도부터 이제 마실 수 있어. 20년이 지난 거거든요. 이 정도부터는 마셔도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부터. 스님이 정말 몸을 이완을 시키주니까. 생차를 안 먹어봐서 생차의 맛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생차이 확 쏘는 듯한 이게 저한테는 조금 부담되는가 봐요. 그리고 많이 부드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 경우는 차 세다 그랬잖아요. 네, 스님은 청차가 안 맞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청차를 마시려고 하지 말고 숙차를 즐겨 해야 되고, 굳이 청차 되면 한 30년 지난 거를 물어봐야 돼요. 네. 이게 이 정도면 지금 처음에는 좀 쓴맛이 강했는데 한 몇 번 돌고 지금 엄청 단맛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 동홍오이차가 지금 단맛이 나거든요. 지금부터는. 여기 보면 상해 돌차 있어요. 거기 이거 여기 그건가?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 좋아. 공부는 잘하겠어. 공부 잘해봐 뭐 인생을 잘 살아야죠. 요번에 참, 야 영중차에 보면 생각이 나네. 이 판사들 골 때려요. 판사들.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형량을 빵빵 때리고 막 돌아버렸어. 가야산을 보니까 눈이 좀 많이 내렸네요. 어제 그제 여기는 자비선산은 올해 눈이 한 번도 이렇게 쌓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렇대요. 여기는 그렇대요, 스님. 몇 년을 살았는데 눈 쌓인 적이 몇 번 없어요, 겨울에. 눈 쌓이면 우리 울력하고 청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십승지라고 하죠, 십승지. 눈에 아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보이차는 저렇게 식혀가지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게 그렇게 그 생강차 그 뭐죠? 유자차 마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차는 뜨겁게 마시면 맛이 훨씬 더 좋아요. 이 차를 따라 놓고 안 마시고 그냥 계속 있다가 식어서 마시면 차가 맛이 절감돼요. 절감 아주 많이. 차 넣었나요? 네, 그것 이제 두 번째 차 마셔볼까요? 쏙! 그건 다른 차예요. 버리고. 아, 한번 안 씻어내고. 예, 안 시원해도 괜찮아. 아, 그래요? 이런 차를 이제 마셔야 돼요. 예, 보리 서점에 어때 단장에 놓는 게 괜찮죠? 예, 단장 이전과 이후가 아주 달라요. 지금. 컨테이너랑 따로 딱 있는 것하고 지붕을 하고 베란다를 해놓으니까 엄청 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해 보여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가겠어요. 네, 네. 점점 빨라지는데. 엊그제 제가 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들거나 또는 안 좋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과거에. 근데 딱 그만큼이 고정되어 있는 생각에 어떤 무더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물질처럼 딱 그만큼 자랐는데 거기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더 길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생각이 물질과 동일한 것인가 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질은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 색깔이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밝혀진 게 이제 실체가 없다고 다 원자로 이루어진 세계는 모양, 색깔, 냄새, 소리가 없는 세계예요. 근데 이게 이제 파동을 치잖아요. 입자가. 그러니까 원자든 전자든 이것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을 모양과 색깔로 인식하고 코로 오면 냄새로 인식하고 귀로 오면은 이 분자의 진동소를 감지하고 소리를 다 전환시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을 아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이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원자도 쪼개면 중성자, 양성자, 그 힉스 다 쪼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모양, 색깔이 어떻게 쓰기 가능하냐, 이것도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고, 그게 결국 마음이 일어나면은 각각의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각각의 현상이 사라지고 하는, 보이고 들리는 건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예요. 그래서 결국 원효 스님 말씀대로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객관화된 마음, 이 물질화돼서 보이는 거지. 그게 아침에 어떤 저희 제약이 자꾸 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임종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짝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관에 들어가고 예. 그 초췌한 모습이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뭐 크게 뭐 감정이 동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이렇게 영화처럼 보였어요. 그런 건 어떤 현상입니까?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지나갔거든요. 그건 이제 차를 전태지 선사의 그 전태지관에 보면 우리 준 건데. 수행을 하다가 몸에 이제 이게 형태가 탈락하면 뼈를 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 그는 이제 좋은 현상이라는 거지. 전생이 수행자고 네. 전생과 인관이 있다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비파사나 입장에 보면 그런 현상은 이제 무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무사. 네네. 보여주는 건데, 지금 현재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는 거는 사람 마음을 각성시켜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야기하잖아. 네. 여기 수행하시는 오시는 분 중에서 무상고 무아 중에서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분들 얘기는 그럽니다. 생기면 사라지는 이 무상을 통해 가지고 언젠가 나도 다 사라지고 흔적이 안 남을 것이다. 내 보물 1호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 보물 1호가 뭐냐? 자기 자식들. 현상은 결국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저쪽. 그래서 이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몸도 이제 그거 같은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네. 반증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은 달라이 라마 죽음을 이야기하는 책을 보면은 날마다 죽어가는 과정을 명상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국에 이제 보면 죽음에 대한 그 모임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노인이 같이 모여가지고 죽음에 대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이. 그 한국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TV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죽음은 어린아이께는 좀 무겁지 않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사람이 유한하게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은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안다면 악행을 저진다 이런 것이 줄어들 것이다. 예. 언젠가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면은 삶을 값지게 보내야지 의미 없이 보낸다면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죽음의 과정이 보인다면은 얼른 수행해서 생사해탈을 생각을 하셔야지. 예. 괴로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이유가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무상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 무아에 대한 것도 그런 지혜가 있어. 근데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없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 공통되는 건 뭐냐면은 수행을 지속적으로 못한다는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열반을 구하죠. 생사가 없는 열반을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자들을 그 코칭할 때 들다 보니 이분이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살펴봅니다.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앙왕은 안 돌아와요. 무섭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생기는 반드시 사라지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이게. 그런 것이 불만족스러운 걸로 다가오는 거죠. 그게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인데, 네. 그런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사물이든 어떤 현상이든 명예와 지혜를 가져도 그래서 무상의 법칙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극기경 사람들 심장 관찰을 했더니만 수행 일기를 뭐라 나는 심장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아, 이 심장은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계속 뛰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에 대한 이해예요. 그런 지혜가 생겨야 탐욕과 애착, 집착, 분노 이런 게 안 일어나죠. 그래 엠간의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음이 용납을 해요. 누그러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유로워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도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거의 하루를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나는 가치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살고 있는가 소위 말하면 잠자는 것에 게으르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래 차담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 의미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사회적으로 열심히 마당도 쓸고 먼지가 좀 닦아야 되고 또는 뭐 시간이 있으면 무엇에 가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열심히 잘 사는 걸 인식이 돼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데도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거는 불만족스러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없는 거죠. 사물을 꿰뚫어 봤을 때 이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데 안정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 국민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해소할 생각을 안 한다. 그런 게 이제 무지소산이죠.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괴롭고 경제가 점점 얼어지고 이러면 정치적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게 내가 끝까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탄핵 당한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딱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게 인간이에요.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이 행동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경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아주 신심 있는 신도가 안 보이는 거야. 들어와서
부처님이 이렇게 아니 날마다 탑발 가면서 공양을 이렇게 베푸는 보살님이 계시는데 신도님이 안 보인다고 이러니까 부처님 하시 대중들 모아놓고 근데 그 신도가 절에 와 봉사도 하고 늘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안 보이니까 예. 부처님께서 하시는 거 저 남편한테 갔지? 이러고 아니 남편한테 가다니 저 남편이 있는데 어디 간단 말입니까? 이러니까 아 천상 있는 그 남편한테 갔어? 이렇게 얘기해. 천상 있는 남편.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천상의 남편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한나절 동안 안 보이대? 이러니까 부인이 하는 잠시 제가 지상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잠시 천상에 딱 사라지고 지상에서 거의 한 50여 년을 산 거지. 그래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기하고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늘 이렇게 청소도 하고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100년도에 살기에 옳은 인생을 천년 만년 같이 삶을 같이 그래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인생이 무상하다가는 빨리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잘 못하는 것 같다.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부인이 얘기하는 거 대중들한테 중계를 해주면서 봐라. 천상에 가는 이 부인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수행을 놓치지 말고 하라. 지금 이렇게 세월을 보낸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죠. 자, 그런 얘기.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천년만지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산다. 각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길상 스님은 그런 죽음의 과정이 보였다면 그 축복받을 일이 예? 예, 수행으로는 아주 좋은 현상이지. 예, 감사합니다. 차를 뽑았으면 건네줘야지. 그래도 역할을 먼저 첫 번째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질의응답을 하고 정확하게 선을 잘 정해요. 인도 가기 전에는 갔다 와서 선방에 가서 정진을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인도 갔다 와서 그냥 계속 컨디션이 이렇게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인가 가고 거의 지금 못 가고 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많이 걸어줘야 돼요. 근데 걸으면은 몸이 또 피곤해거든요. 그래서 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예, 제 몸은 좀 아무것도 못합니다. 흔히 말하면 길상 스님의 삶은 작심삼일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첫 뭐죠? 우리 이거 할 때 첫 끝발이 개끝발이죠. 첫 끝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속적이지 못해. 왜 그러냐면 육체적 상태가 이 심리적인 의지를 지탱해 줄 만한 그 조건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된다는 얘기. 근데 마음은 늘 그런 쪽을 바라보고 있고 향해 있어요. 의지 같은 것은.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 또 이렇게 다행스러운 거 절망을 안 해요.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우울증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와요. 그냥 들이받아 또 그냥. 그게 그러니까 작심삼일의 삶을 스님은 그 하루살이처럼 매일 다시
태어나야 되고 또 의당 또 이렇게 힘이 없으면 또 쉬고 다시 기운이 나면 다시 태어나야 되고 이런 거 반복해야 돼요. 스스로의 루틴 일상을 좀 이해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맨날 자고 하는데 열심히 잘 사는다는 삶이 그럼 나는 못 사는가 이런 의미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는 몸이 이제 그런 요구를 하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하잖아요. 그 몸이 기운이 원활하게 잘 이렇게 돌지 않으면 좀 피곤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요 엄지발가락에다 뒤꿈치를 해가지고 오랫뼈에 해서 이제 뒷목으로 정수리로 올라가는 한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잘 소통이 되면 몸이 가볍고 잠도 적어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순간에도 여기 뒤꿈치 있잖아요. 의식을 뒤꿈치에 두고 엄지발가락에 둬야 돼요. 이 두 군데. 그러면 이 5개의 발가락 전체다가 이 두 군데 동시에 두고 있어야 돼요. 양쪽 발 다. 네. 그러면은 그 두 가지만 딱 돼도 기운이 올라오는 속도가 달라져 위로. 거기 좀 되면은 이제 꼬리뼈까지 두면은 저절로 정수리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돼요. 거의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수리에 연꽃을 하나 피워두면은 엄지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쫙 올라 이게. 네. 그런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 뒤꿈치가 기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엄지 발가락하고 뒤꿈치하고 두 군데 의식을 늘 두고 앉아 있을 때 두고 이래야 되고요. 팔이 시리고 이러면 엄지 손가락하고 이게 손목 이쪽 부위를 갖다 두 군데 두면 이게 한 군데 두면 약해 두 군데 두면 기운이 이렇게 소통이 잘 돼 있대 팔 시리고 이런 현상이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쪽 주황 라인도 아주 좋아진 일이 벌어지는. 근데 의식을 거기다가 두어야 됩니다. 네. 두는 게 인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 두고 있으면 몸 상태가 달라져 얘기하지만 그렇게 한번 두어보십시오. 두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있으면 몸이 이제 점점점 건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엄지를 두니까 저는 항상 뒤꿈치에 두는데 예. 엄지를 추가하니까 이렇게 정수리가 인식이 예. 되네요. 그 스님은 저기 정수리까지 기혈이 열려 있어도 본인이 그걸 모르잖아요. 네. 모르는 거는 뭔가 하면은 느낌 차원에서 보는 차원으로 못 넘어와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게. 예. 그래 이제 깨달으면 보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데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발가락하고 뒤꿈치 이 두 군데 의식 둔다는 거는 본다는 의미가 있고 느낀다는 의미가 네. 하고 거리가 있거든. 느끼는 걸 봐야 되는데. 네, 계속 그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 그 집중이 돼서 영향을 주고 가지고 난 이제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 어느 순간 엄지 발가락하고 뒤꿈치가 의식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몸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를 돌리면은 그거는 이제 평생 가도 심한을 열 수가 없어요. 느껴야 되기 때문에. 기운은 지가 알아도 돌게 해야 돼요. 몸에 논서에 보면 72,000개 기맥이 있고 21,600개 기운이 발화가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게 기맥이 72,000개나 되는 거예요. 자기 일부러 돌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식을 요 발바닥에 두고 있으면 저절로 기운이 형성돼가 이 기맥을 따라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걸 이제 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얘기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기맥이 형성이 돼가지고 기운의 조절, 이 통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이놈 길을 갖다가 애를 붙들고 그릇만 씻기도 또 밥을 떠가지고 입에 넣어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가는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먹도록 해야 되고 지가 걸어가도록 해야 되듯이 그냥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이게 발바닥하고 정수리 두 군데만 의식 두도 지가 알아서 기운이 다 알아서 흐르게 돼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기공의 고수들은 기혈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느끼기 때문에 10년에 가도 다 열리질 않은 거예요. 수행자는 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봅니다. 그럼 보면은 기가 어떤 형식으로 있는가, 바람이 불듯이 바람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는 논서는 기라고 얘기 안 하고 바람의 요소를 하는 거예요. 예, 심한이 열려야만이 이 바람 부는 모습이 보여요. 이야기하자마. 그래서 바람의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느끼는 사람은 심한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그 바람의 요소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샷 때 하는 훈련, 알아차는 훈련 계속 하다 보면은 심한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바람의 요소를 볼 수가 있고. 묵혀놔요. 이 바람 요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느끼려는 것을 빨리 접어버려야 되고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알아차리고 있으면 보는 힘이 조절 생기게 돼 있어요. 마음 자체가 보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 보는 성질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예. 느낀다는 것은 본다는 것에 본다는 건 느낌을 기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본다는 건 그냥 본다는 것 자체만 따로 있는 건가요? 그 마음 자체로 보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감각 기반을 떠난 감각이 끝나서 보는 성질이 있어요. 마음 네.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느끼면은 느끼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대상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판단 기능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안닥하는 것은 진리를 판별하는 판단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잠깐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느낌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육체에 집착하는가, 그건 느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을 때만이 그 감각의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윤회를 하는 원인이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것이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그러니까 그 느낌에서 이제 느낌은 애착에서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놈을 넣고 네. 그리고 이제 느낌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 세 가지가 있는데 염처경에 보면은 좋은 느낌은 탐욕을, 싫은 느낌은 성냄을, 무덤덤한 느낌은 어리석음을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탐진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을 아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에요. 얘기하자면 느낌이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그 느낌의 정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느낌은 넘어가야 될 경계이지 머물 경계는 아니군요. 당연히 아니죠. 네, 느낌은 알아야 할 대상. 네, 네. 예, 오늘 풀렸어요.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는데 염처경에서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느낌의 무상과 접촉의 무상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수행자는 사물을 보면은 시선의 대상이 딱 접촉하는 걸 알아요. 어떤 파장이 오면 몸이 접촉하는 걸 알아요. 이 접촉을 아는 게 수행자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매 순간 보면 매 순간 대상과 접촉하는 걸 알아요. 스님의 말씀 이제 좀 이해했습니다. 본다는 건 뭘 어떤 것인지. 그 매일 수요일 토요일 상기 때 하고 그렇게 보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늘 보면서도 모르네. 참 답답하다. 조희경에도 봄과 알미라는 말을 쓰잖아. 봄과 알미 명료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잖아. 여기 이제 의식의 기능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의식의 특징을 명료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명료성입니다. 그 접촉을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네, 알아차림이 이제 샷디라는 알아차림이 대상과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샷디를 청정도로면은 깊이 들어간다. 잊어버리지 않는 대상. 강하게 인식한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깊이 들어가는 거. 역할은 뭐냐? 잊어버리지 않는 거. 원인은 강하게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은 대상과 직면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샷디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대상을 인식하는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림의 번역이 옳다 하는 게 뭐냐면 강한 인식을 얘기해요. 알아차림. 만체림은 2차적 용어로 볼 수밖에 좀 애매해요. 명쾌하지를 않아요. 그런 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용어가 좋고, 그 다음에 한역본은 정념이라고 번역한 거는 다르게 기억하다는 뜻이 강해요. 기억하다. 그게 이제 샷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수행은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수행은 기억으로 하는 거예요. 기억으로 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 연애를 해본 사람은 다 알아. 애인 생각하기가 하루 종일 그녀만 생각하는지 그이만 생각하는지 하루 종일 그렇거든요. 그건 기억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파도를 잡는 것도 조주무자를 붙드는 것도 기억으로 붙드는 거예요. 기억으로 계속 기억에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불망이란 말을 써요. 서장이거든요. 불망, 잊어버리지 마. 그게 이제 기억이거든요. 불망, 오매 불망하잖아요. 네, 오매 그게 불망. 미가에도 내일은 나오잖아요. 오매 불망하잖아. 삿띠에 대해서. 근데 이 길상 스님 얘기가 주제였는데, 걸어야 된다고 했는데 걸으면 쉬 피곤해가지고 하기 힘들다 그러고. 그게요, 피곤하니까 수행이 안 되고 몸 앉아다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게 몸의 구성 요소 중에 기운이, 달라이 라마스는 딱 이렇게 얘기해. 내가 2003년도에 이제 2002년도에 10월달에 달람탈을 갔거든. 2003년도에 이제 새해에 법문한다고 했어. 거기에 학생들, 아는 스님들 뭐 와가지고 참석을 해야 된다. 아니 거기 뭐 통역도 해주는 사람 없는데 내가 뭐 가서 그 아무도 그냥 앉아 있는 게 뭐 하지 않냐 이러니까 통역해주는 사람 밑에 그래버리 박은정 선생이 두 분. 그래서 이제 하지 못해서 둘째 날에 참석했어. 네, 둘째 참석했는데 그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운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운.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깜짝 놀랐다. 몸에 있는 바람의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줘서 망상을 일으킨다. 이게 한 가지. 그냥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바람 요소가 없으면 대상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 딱 드는 순간 머리에 탁 떠올린 게 뭔가 노인불수다. 노인불수. 나이가 들면은 닦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이 들었어. 왜? 힘이 없다.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에 이렇게 집중해 하거나
이게 사유를 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좀 길상스님은 피곤하다 뭐든지 기운이 없는 거야. 예, 내가 보기에는 이게 형성이 깨집니다. 기운이 없으니까 수행을 하기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보기에 스님이 필요한 거는 뭐냐면 전략이 필요해. 전략. 네. 피곤하기 때문에 1분 명상, 3분 명상 이런 식으로 짧게 해야 돼요. 얘가 최장이 길어도 1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10분 정도 했다가 또 한 10분 했다가 또 놀다가 또 한 10분씩 하고 이런 자주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거의 1분 정도만 한다. 아침에 독성을 끝나고 잠깐 앉아있는 그 몇 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요즘에 갑자기 그때 이렇게 집중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죽음의 과정도 보는 게 이제 그런 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략적으로 수행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갖다가 짧게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매우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나는 걸음을 걷는데 지친다 그러는데, 그거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뚫고 나가버리면 그것도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던져버려라, 놓아버려라. 그 힘들다는 거 그냥 끝까지 해보면 오히려 그 경계선에 쌓여있던 그것이 탁 터져서 매우 가벼울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만, 스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저 귀찮잖아. 네. 그걸 전부 방아 쪽으로 돌려 내려놓는 걸로. 네. 네. 명상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돌리면 전환하면 돼요. 네. 네. 그렇게 하죠. 그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내려놔 버리면은 힘 안 들거든. 네.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 걸어갈 때도 마지막에 걸어가는 게 뭐냐면은 건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걸어가라. 네, 바로 그거거든.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아 없고 미련 오지 않은 현재도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자취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건물이 걸리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걸어갈 때도 대상이 반응하지 말고 다 놓아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면은 그게 힘들이지 않고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돌리시면 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걷을 때 목적이나 이렇게 성취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스님이 하는 그 자비경세 딱 그거거든요. 지금 여기 있을 때만이 마음이 발끝과 손끝과 머리끝이 이르러요. 그게 이제 그런 트레이닝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나중에는 그게 부드럽게 원활하게 되는데, 일상스님 뭔가를 걸을 때 기운이 딸려서 이제 힘들다, 왜 그러나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뭔가를 성취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걸어요. 그렇게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마지막 절벽 끝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자세거든요. 내려놓는 것이. 뭔가 잡을 것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놓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면 지금 여기만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경계가 딱 터져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죠. 그러기를 원장성 수행하면 끝내주겠는데.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스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 첫째는 지수화풍, 부처님은 에너지, 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약에선 정경 12맥으로 기운이 통한다 하고, 또 도가나 이제 단전하는 사람 기경 8맥으로 그 기운이 통한다 하고, 티베트 밀교 쪽에서는 쿤달리니 각성을 통해서 기운이 이렇게 소통한다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럼 붓다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방금 와요로 와요. 바람이에요. 그게 바람.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입장이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그 와요로 이제 설명하셨다는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초기 경전을 보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길상 스님에게 유익한 건 또 어떤 거냐면, 길상 스님이 오래 전부터 그 결과를 나름 이제 그 좀 자제를 좀 얻었어요. 적어도 2시간 이상 앉았으면 난 자제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고통 없이. 그러니까 스님이 결과부자 할 때 얘기하자면 네. 엄지발가락하고 뒤꿈치 두 군데다가 의식을 두잖아. 이렇게 네, 딱 하면 네. 그다음에 꼬리뼈에 두면은 딱 삼각형이 딱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세 군데를 한 경계로 삼아 앉아 있으면 야 아마 허리가 피질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좀 이제 좀 되면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정수리에다 연꽃을 하나 피우면 돼요. 상상으로. 네. 네. 그러면은 엄지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기운이 소통이 될 거예요. 그럼 허리가 저절로 굽을 때도 쫙 펴질 거예요. 네. 얘기하자면. 예. 의식을 둔다는 거는 집중한다는 거와 같은 인식한다는 네. 것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결과부자 할 건데 예. 1분 결과부자 하든지 3분 하든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최장 10분까지 늘려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럼 무리는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손원장 스님 아주 좋은 말씀 들으면서 좀 정리하고 집중하도록 한다면은 이 평소 스님이 해왔던 그런 단전에 집중한다든가 은연물 발끝에 집중한다든가 이제 이런 한 점에 집중하지 말고 나는 관상수행 스님이 하시는 관상수행 스님이 오색차 스님이 필요한 게 나는 오색차 명상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몸의 기운을 막혔던 기운 또 안 좋았던 그 부위의 것을 다른 부위로 옅게 하고 또 다른 좋은 부위가 그 부분을 고치도록 하는 흐르도록 하는 관상 수행을 해야 되는데 스님 말씀하신 오색차 수행을 하면 나는 스님은 치유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다 더 얘기하면 간단한 거는 감노차 마시기. 예, 감노차 마시는 이거를 좀 보셔가지고 한 일주일만 하시면 몸의 변화가 예, 바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일리가 있어요. 우리 여기 대거사가 몸살 감기가 있는데 감노차 마시기 딱 20분 만에 다 치유가 돼요. 며칠간 고생했는데 네. 얘기하자면 더위까지 먹고 이랬는데 또 하나는 이제 완전히 몸이 굳어 있는 상황에서 오색차 명상 40분 했는데 다 풀어졌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이제 대개 수행은 이 몸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또 피부를 통해서 피부에 일어나는 이 무상고음 무아를 보는 건데 감노차는 안으로 마시는 거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상상으로 차를 마시면서 시냇물 흐르듯이 이거는 또 의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관상을 해요. 그럼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하면 상상이 참으로 쭉 흘러 들어가면서 몸으로 저절로 흡수되는 걸 얘기를 하거든. 의도를 배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몸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만나솔로 갈 때도 벌써 4,500고지가 목에 이상이 생겨 통증이나 목소리가 안 나온 사람도 감노차 마시기로 해서 그 다음날 라르카 패스 5,100m를 넘었거든. 정상에 도달해서 다 정상으로 들어가요. 예, 트레킹하면서 감노차 마시기를 하는 거죠. 그러게 이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이 그 방법은. 그 몸이 안 좋으면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일깨워 보는 것도 좋을 거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이 찬물이 상상의 찬물이 결국 마음이거든.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면은 속 내부가 변화가 일어나요. 안개와 같지든 안 그러면 속이 텅 비어지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몸이 가벼워지고.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이다. 네. 미치한데 모르겠습니다. 그 설련합니다. 설령. 네, 천산 설련화예요. 어제 저 되고
좀 그렇죠. 예. 색깔이 다릅니다, 그거는. 천산설련화도 기운이 매우 좋아요. 말씀이 너무 그 뭐랄까 내용도 좋고 깊이도 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어서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한쪽에 쏠렸는데 선생님이 지금 차가 새 차입니다. 이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잘 네. 맛있습니다. 기운이 좋다는 거에 맛이 좋다는 거죠. 맛있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맛이 좋고요. 지금 한 2잔인가 지금 막 빠르게 마신 것 같아요. 네. 거친 맛이 하나도 없어요. 부드럽고 달고 기운은 아직은 저는 모르겠지만 뜨겁게 마시면 좋을 것 같고 식어서 오니까 달고 손원장 선생님께 드렸을 때 야, 역시 아니 관념이 전부인지 모르겠지만 관념도 관념인데 실제로도 차가 좋네요. 오래된 맛이 좀 나네. 아까 기상스님이 그 처음에 동홍호 마셨을 때 차가 쓰다 그랬잖아요. 예, 생차긴 느낌. 근데 이거 생차예요. 아. 그런데 그게 없어요. 네. 스님도 조금만 따라서 마셔보세요. 이제 이런 게 30년이 지나면 쓴맛이 이제 다 해요. 차는 30년 지나면 다 약이라 그러잖아. 이 차가 기운이 좋아요. 선원장 스님, 제가 요즘 아침에 그 자비수관 스님 말씀하시는 위에서 감로수가 이렇게 머리 정수리로부터 뇌를 좀 씻어내고 몸 전체로 내려오면서 각 인체의 그 기관 부위들을 좀 씻어내는 그런 좀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도 가면서 새벽에 1시 반, 2시에 나와서 좀 생애 첫 좀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뭐 새벽에 이렇게 추운 밖에 나오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걸어온 이 길 전에 모든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얘지면서 그러면서 여권을 분명히 잘 이제 준비를 한다고 다 했는데 여권을 어디에 넣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한참 먹었는데 그 시간이 좀 꽤 오래됐습니다. 기억의 멈춤 이런 것들이. 근데 인도에 가서도 한번 새벽 일찍 움직이면서 네팔 국경지대를 가면서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해서 날씨가 추웠지 않았어? 추웠죠. 그러니까 네. 그 날씨가 춥고 이러면은 혈관이 수축되면서 산소 공급이 떨어져 버리거든. 그럼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수행적인 차원에서도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 그 수행 체험하고 관계없이 신체적인 현상. 그렇게 일단락해도 될까요? 네. 그때는 이제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주면 따뜻한 감로수 계속 부어주면 그런 증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기억이 안 나고 하얘지고 하는 거는 혈관이 수축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럼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얼른 감로수로 물을 쭉 부어주고 몸을 이완을 시키주면 그게 없어거든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스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육체적인 갑자기 급격한 변화로 오는 그런 경험인 건지 아니면 내적인 어떤 수행의 결과 공덕으로서 일어나는 건지를 잘 또 구분해야
해야 해요. 중요한 거는 그런 사항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좀 그런 상태 왔다 하는 걸 내가 잘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수행자의 모습이에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이 죽음이 순간에도 그놈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민하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죽는 순간에 그 예민함이 네.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지. 그래 죽는 순간에 의식이 깨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 그때는 예민한 게 중요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허리멍텅하게 죽지 말아라는 얘기지. 죽는 순간에 예민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공덕의 결과인 거죠. 이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 예. 힘이 있어요. 이 차 드셔보세요. 온몸이 쫙 이완돼. 이 생차 느낌이 전혀 안 나는데요. 생차예요. 근데 전혀 이게 왜 생차냐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서 오래 묵은 그러면 시원한 맛이 단맛이 있거든요. 연도로도 아직 숙차가 개발되기 이전이니까 80년대는. 차는 이렇게 보면 참 우리 맛만 가지고 이 얘기를 참 못하는 게 그런 거야. 이 보이차 같은 거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몸 기운을 금방 알 수가 있어. 이래 가는 거예요? 다시 또 왔네요. 저기 또 이쪽으로 소고사에 또 가는 거예요. 여기 요 안에 여기 있잖아요. 예, 선생님. 요걸 많이 만져줘야 돼. 요게 요 부위에 요 잘 건드리지 않는데 이게 치매 예방하는 것이 스님들이 필요해. 안에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뭐 상 받은 과학자 발견을 한 건데 잠을 자면 뇌를 한 번씩 청소해 준다는 거지. 이게 무슨 근데 그것이 어디로 배출되는지를 몰랐다가 이쪽으로 배출된대. 이쪽으로. 근데 이걸 날마다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 누질 주고 이래 하면은 주름살이 없어요. 목 주름살. 그 요에서 이게 뇌를 청소하고 그 인프액인가 뭔가 이쪽으로 흘러서 배출된다. 여기가. 그래서 요거 날마다 만져주면 치매 예방이 돼. 치매 걸린 사람도 굉장히 호전적인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하셔야 돼요. 아침에 저 매일 하거든요. 규칙적으로 매일 하는데 이 야쪽 경동맥 한 1분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방금 스님 그런 내용도 있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뇌 쪽으로 혈류를 굉장히 원활하게 혈류를 돌려줘요. 네, 그런 것도 이게. 있지만 기운이 이쪽으로 해가 이쪽으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예, 해주면 굉장히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없네요. 보니까 참 이럴 때 보면 학장 스님이 나는 참 생각나요. 둘이 차를 좋아하니까요. 둘이 차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차 만나면 정신없이 마시거든 둘이. 아니 술 마신다고 생각하면 차 마시는 게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알 수 있어. 다산 선생이 그런 얘기 했거든. 술을 마시는 국민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차를 마시는 국민은 나라를 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이게. 그리고 커피에 비해 가지고 훨씬 경제적이야. 우리는 요만한 금 가지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 커피는 한 잔 끝나버리거든.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이 바쁜 현대 사람에게는 커피가 딱 맞을 수는 있지. 저쪽에 있는. 원장 선생님 아까 두 번째 마셨던 차가 네, 무슨 차예요? 그거 상해 돌차예요. 다른 때도 저희 마셨어요. 네, 다른 때도 마셨어요. 그렇죠. 좋았어요? 네, 오늘은 그냥 취해가지고 졸린가 계속 생각했는데 이거 먹으니까 정신 들어오고 지금 세 번째 차. 네, 그렇죠. 세 번째 차. 네, 두 번째는 좀 졸렸고, 취했습니다. 네, 취했고, 차에 취했고요. 뭐 네, 막 졸리고 상해 돌차요. 상해 돌차, 예, 우리 두 근데 번째 다른 마신 때도 차가 마셨어요. 숙차거든요. 숙차입니다. 근데 취했다고 지금 어, 좀 졸린 듯 취했다고 그러고요. 그거는 몸이 이완이 되는 데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른 때도 똑같이 다른 때도 똑같이 마셨었거든요. 네. 그때는 증상이 없다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우선 좀 차 돌려주세요. 졸음이 오고 이러는 거는 이제 몸이 이완이 될 때 오는 현상들이거든. 그 이발관에 가면은 졸음이 오잖아. 똑같은 거. 똑같이 차를 마신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각성 효과가 일어난다든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신체적 그 조건에 네. 졸음이 오는 거는 뭐가 많아서 그런가 하면은 감칠맛이 많이 있는 것이 태아닌 성분이에요. 태아닌 성분이 많으면 졸음이 와요. 카페인 성분이 많으면 의식이 각성이 되고. 그 차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커피 같이 막 심장을 뛰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이 단맛이 많으면 많을수록 태아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잠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태아닌 성분. 그 차를 마시면 기본적으로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바뀝니다. 뇌파 자체가. 그래서 몸이 이완정세는 전부 다 알파파를 얘기하고 거기도 조금 이제 하나 단계 올라가면 세다파가 명상뇌파예요. 이 삼매 현상이 생기는 것도 거기 와서 생기고 몸이 치유되는 것도 세다파에 오면은 몸이 치유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산화질소가 생기게 돼요, 몸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몸 안에 이제 산화질소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기체성 물질인데 신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암세포라든지 박테리아 뭐 다 죽여버려요. 이야기하자면. 요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산화질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아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수행하면 산화질소가 생깁니다. 그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사람이 정신이 없고 이러면 봉지로 이래 사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자기 또 한 마시면 정신이 돌아와. 탄소야 그게. 네. 그리 혈관이 탄소가 부족하면 정신이 어찌러찌러 이런 게 있는 거야. 탄소 너무 많이 마셔도 사람이 사경이 들어가지만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불쌍하시. 한잔 마시라고. 이 세타파의 산화질소라는 그거를 자각할 수 있는 게 혹시 명상 중에 깊이 명상을 들어가면 하면 쉐다파고죠. 이게 쉐다파에서 오는 게 이제 바로 산매 현상이에요. 네, 그럴 때 머리가 화하고 시원한 느낌 그런 증상이 산화질소하고 좀 관계가 시원한 느낌? 네, 머리가 뭐 시원한 거는 이제 그 바람 요소이기도 하지만 불의 요소예요. 네. 몸 안에 냉기가 빠져나가는 이럴 때도 시원한 느낌이 이제 오고 그러지. 그런 걸 잘 알아차리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 느낌을 너무 중요시하면 안 된다. 용어를 바꾸셔야 돼요. 시원한 느낌을 내가 안다. 알았다. 네, 알았다. 알모를 좀 더 바꾸셔야 돼요. 네, 네. 그 안다는 용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다는 용어하고 같은 아는 것이 이제 지혜를 이끌어내는 힘이에요. 네. 야, 제가 근래에 와서 몸이 이렇게 서늘해요. 추운 게 아니고 이렇게 서늘해. 말하자면 발이라든가 그래서 말하자면 그 냉기가 빠져나가는 게 항상 이렇게 경락통 밑으로만 이렇게 흐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 냉기가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몸이 좋아지는 현상이에요. 예. 몸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안 좋을 때는 그냥 막 추겁게 느껴지는데 이게 서늘하게 느껴지는 느낌. 스님 차를 좀 남겨놨습니다. 지인 그래요. 좀 더 먹읍시다. 나중에 드시라고 스님. 네. 스님 혹시 오늘 찾아오시는 분 귀한 분하고 드시라고. 우리 차 한 잔만 하고 일어나죠. 지금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막 무작위로 막 물 마시듯이 마시고 있거든요. 아기라 생각하고. 아, 이 차는 무슨 차입니까? 80년대 철병. 아, 지금 네, 네, 그겁니까? 네. 이게 진짜 맛있 80년대.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게 기운이 축적돼 계속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발효되는 이게 축적된 유기 에너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청전 스님은 공항에서 한 달 전에 뵀을 때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전 스님? 청전 스님이요. 그 티벳 그때 한 인도 달람살라에 가 있을 걸. 예, 지금 아마 그럴 텐데. 아니, 야, 예전에 만났을 때처럼 엄청 좋으시더라고.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니, 자, 기운이 좋네. 선생님, 저 기운 얘기를 하셨어요. 시험적으로 왼쪽 옆구리 쪽에서 골반 쪽에서 바람이 찬바람이 한동안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왼쪽 다리를 타고 밑에까지 쫙쫙 돌다가 조금 따뜻하게 몸을 좀 하고 따뜻한 불기운 옆에 있고 좀 이렇게 몸을 좀 하다 보니까
한 곳에 약간 움직이긴 하는데 한 곳으로 뭉쳐지거나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런 기운을 갖다가 어떻게 봐야 논서에 의하면은 바람이 요소는 무상을 잘 나타낸다. 예. 있어. 그래서 그 기운을 보면서 발생과 소멸로 보셔야 돼요. 그런 인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지혜가 생기는 대상을 인식을 함으로 해서 그것을 모든 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지혜로 돌리느냐 그냥 평범한 인식으로 끝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무상 관찰하는 게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인식이에요. 얘기하자면. 무슨 그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몸에 바람이 불고 이러면 바람이 이게 강해졌다 약해졌다고 보면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자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봐요. 예. 그리고 이제 생기면 사라지는 걸 통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확실히 인식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걸 아무 현상만 보고 현상만. 그러니까 수행 진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수행하다가 이해가 생기면은 그 이해가 수행 현상이거든. 이해도 그런 거 다 빼버리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수행하면은 이해가 생기면 그 이해가 이제 수행 현상이에요. 그게 이제 지혜일 가능성도 있고 이러거든. 그런 걸 살펴봐요. 선생님 오늘 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차단 마칠까요? 맞았습니다.